이 당 안팎에서 또 두 번째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인선을 두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당의 사무총장에 한기호 의원을 내정하고 인선한 것에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기호 의원의 과거 발언들 때문입니다. 한기호 의원,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 이번에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됐죠. 인선이 됐죠. 추인이 됐죠.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 오물 청소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아무런 대꾸 없다. 문 대통령도 그 오물 쓰레기 중 하나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던 것. 세월호 참사 당시 북괴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가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5.18 34주년 기념일 당시에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 5.18을 칭송한다. 매년 대대적인 기념행사, 왜 북한이 우리의 기념일을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지역구 대규모 학폭 사건 관련해서 가정교육이 문제다. 부모부터 잘해야. 임신 여군 중위 과로사 관련해서 당사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발언하는. 청년 실업 대책 관련해서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자라는 전혀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발언 등이 반복돼 왔다라는 것이 재조명되면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요. 이게 이준석의 혁신이냐라고 되물었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요. 5.18과 북한 연기설을 유포한 사람 이준석 대표 3일 만에 광주의 아픔을 잊었느냐라고 찔렀습니다. 이재명 기자. 제가 어떤 막말들입니까? 여당에서는 이거 막말이라고 하는데. 한기호 의원이 이제 군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관련, 그러니까 그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강경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5.18 발언은 좀, 심각하게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18에 북한 연계돼 있다. 이것은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가 되고 첫 행보가 이제 호남에 가는 거였고, 광주에 가서, 물론 이제 가는 이유 자체는 이제 철거 과정에서의 그 사망 사고 때문에 간 거지만 가서 이제 5.18을 폄훼하는 발언들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첫 인선 중에 하나가 지금 사무총장 인선인데 사무총장의 5.18 발언은 역시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결국은 인선하고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선의 첫 번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발언과 좀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인선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사실 언론이 제기하기 전부터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던 어떤 2030 남성 커뮤니티 보니까 그때 한기호 의원이 사무총장 걸어내니까 바로 이 문제가 막 제기되더라고요. 그게 네. 사실은 당연히 제기될 것을 이준석 대표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인선하지 못했는가. 물론 이제 뭐 여러 중진 의원들 접촉했지만 이제 뭐 이렇게 거절하는 의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선책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 조금 뭔가 이준석 대표가 하여튼 굉장히 지금 본인 행보 하나하나가 모든 당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신중치 못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 안에서는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조 전 장관 등에게 공격을 할 빌미를 줬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한기호 의원들의 과거 발언 논란을 다시 되새기며 이분은 잊을래 잊을 수가 없다 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취재하기로 권영세 의원 등은 강하게 고사한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사무총장을 강하게 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적격자들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왜 이 논란을 무릅쓰고 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조 전 장관 등에게 오히려 공격할 빌미를 주어가면서까지 한기호 의원 임명을 강행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언론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것을 인선할 때는 그런 전반적을 다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이렇게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인물들이 말하자면 뭐 고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시간은 촉박하고 그렇게 이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거 뭐 뉴스 신문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몰랐다고 하기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가 이 시그널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반발성 어. 인사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원래 내가 이만큼의 당의 큰 컨벤션 효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어떤 그런 섭섭함이 이미 분노나 섭섭함이 내부적으로 쌓여오면서 리액션으로 일단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기 관리가 저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도 바쁘지만 어쨌든 자기 인선의 원칙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흔히 우리가 각이 잡혀 있다. 아주 질서정연하고 사무총장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에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당 전체를 관장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입당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민심 투어를 다니겠다라고 밝혔고 시장 다니며 어묵 먹는 것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까?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민심 투어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 앞서서 저희가 마이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늦어도 8월 말까지 재촉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등을 향해서 일단 투어 다니고 나서 판단하겠다라고 한 번 더 입당에 대해서 늦췄습니다. 입당 여부에 대해서 꼭 급한 거 아니다.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1등하는 게 뭘 중요하냐 라는 입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심 투어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 일단 시장 좀 다녀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기자 이것도 약간 신경전의 연장선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그 아무런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 만나 얘기 듣는 건 필요하죠. 근데 뭐 조금 전에 시장 다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말씀을 하셨던데 이렇게 민생 대장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식상하죠, 사실은. 뭐 예전에 많은 정치인들 했죠. 손학규 전 대표도 했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뭐 국토 대장정도 하고 해왔기 때문에 과연 뭐 그냥 지역을 다니면서 시장 다니면서 민심을 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감흥을 주긴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영향력 있는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분들 얘기를 듣겠다. 뭐 다 필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아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듣는 과정은 당연히 병행돼야 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국민들이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과연 윤석열 총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국가적 과제라는 큰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글쎄요 계속 뭐 민심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본인도 하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큰 정치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먼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김연아 의원님, 민심 대장정에 대해서는 이 기자가 잘 말을 해줬고 그 이후에 입당 여부는 결정할 문제다라고 한 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추가 질문인데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 들어와라 왜 안 들어오냐 이러고 있는데 내가 할 길 가겠다. 민심 대장정 이후에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기싸움인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입당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까? 저는 일단 기싸움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생각했던 올 봄과 지금의 국민의힘의 위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대선이라고 하는 정말 큰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얘기한 큰 정치를 하면서 지지율이 뭐 최고는 높게 나올 때는 40%까지 나오는 제1야당을 간과하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입당 여부가 아니라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 워딩에서 입당 여부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고 정말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당 여부는 입당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전제한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면 정말 이제 뭐 제3지대를 열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부터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게 이게 시간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당 시기가 아니라 입당 여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렇게 얘기할 때 국민들의 불신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네. 당의 입장이 좀 반영된 말씀.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 제3세력이라고 해서 새로운 창당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걸 이미 작년 연말에 얘기를 했던 거라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윤석열식 좀 투박하지만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화법이 훨씬 더 윤석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화법이 윤석열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에 조금 주안점을 갖고 좀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27일 뭐 입장 표명도 뭐 미리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행동으로 먼저 나서는 것 이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연아 의원의 개인 견해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입당이 반드시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입당을 해야 한다. 과연 윤 전 총장 측과 국민의힘의 같은 그림을 꾸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